342페이지 실무에선 이렇게 원형으로 블록의 일부를 보여주는 꼼수, 요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클립이란 기능은 외형선으로 폴리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도 폴리선이고 폴리곤도 다각형이지만 결국은 폴리선이고, 그리고 폴리선 선택도 어차피 폴리선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폴리선 중에서도 직선 세그먼트로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원으로 일부를 요만큼만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고 싶을 때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타원형으로 자르고 싶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기능은 그리기 패널의 이쪽 엘립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단축 명령어는 EL, 요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동그랗게 화면에 표시하고 싶을 때도 반드시 생길 거예요. 이 경우에 몇 가지 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의 경우엔 다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어떤 다각형이냐? 원과 유사하도록 아주 잘게 작성된 폴리곤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정다각형을 그리는 폴리곤, 명령어로는 폴리곤이고 단축 명령어는 POL, 요걸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을 실행하면 작성하고 싶은 면이 몇 개냐? 4면 정사각형, 5면 정오각형, 10이면 정십각형, 그리고 원처럼 보이고 싶다면 이 개수를 엄청나게 늘려주면 되겠죠. 30각형, 50각형, 이렇게 잘게 나눠서 작성을 하면 멀리서 봤을 때 마치 원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그먼트의 수를 지정을 하면 원을 그릴 때처럼 중심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고, 중심점을 지정한 후에 작성한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거냐 외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거냐, 요걸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반지름 요렇게 입력을 하면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은 다각형은 멀리서 보면 마치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렇게 자잘한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클립에서 경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도록 잘라낼 수 있다는 뜻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정다각형을 사용하는 방법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요 방법 외에 타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타원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타원이라는 객체는 굉장히 특이한 객체입니다. 객체의 유형도 타원이라고 개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은 정다각형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건 정다각형으로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느냐? 물론 정다각형을 그려놓고 블록으로 만들어서 찌그러뜨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타원이라는 객체를 아예 폴리선으로, 시작부터 폴리선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을 하진 않고요. 좀 더 간단한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긴 해요. 타원을 그리는 엘립스,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환경 변수인 p-엘립스라는 게 같이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이 p-엘립스는 타원을 폴리선으로 작성할 건지 그 여부를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초기값은 0이라서 타원의 타원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 요 값을 1로 바꾸면 이제부터 작성하는 타원은 폴리선으로 작성돼요. 타원을 대충 작성을 해놓고 선택을 해보면 2D 폴리선이라는 유형의 객체로 요렇게 작성됩니다. p-엘립스, 요 환경 변수를 1로 바꾸고 타원을 작성한다. 그러면 클립을 사용을 할 때 폴리선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타원 자체가 세그먼트가 그렇게 자잘하게 나뉘지가 않기 때문에 잘린 이후의 형상이 누가 봐도 각지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p-엘립스를 다시 0으로 수정을 한 뒤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옵셋, 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타원이라는 객체는 굉장히 특이한 객체인데 두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해 놓은 선이죠. 이게 타원이라는 객체의 정의예요. 근데 이 객체를 일정 간격으로 띄워라, 그러니까 옵셋 시켜라, 이렇게 간격을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떨어뜨리면 더 이상 타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그 결과물이 스플레인이라는 곡선의 유형의 객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안쪽의 경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생성된 스플라인을 다시 한번 옵셋, 같은 거리로 옵셋 시키는데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타원과 굉장히 유사하게 작성이 되고, 이렇게 작성된 스플라인에 폴리선 편집, p-edi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폴리선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할 때 정밀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지정하는 값에 따라서 너무 자잘하게 변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값, 10이 초기값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도 너무 조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타원에서 스플라인을 변환할 땐 가급적 낮은 값으로 설정해야 정점이 적은 폴리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원을 2번 옵셋 시킨 뒤에 폴리선 편집을 사용하면 비로소 타원이 폴리선으로 생성이 되면서 자르기 옵션에서 폴리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타원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으로 돌아와서 원처럼 보이게 잘라낼 때엔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 외에도 타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타원을 작성을 하는데 가로로는 1000, 축의 길이를 이렇게 1000으로 작성을 하면 요 가로축의 길이가 1000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 세로축의 길이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미리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반폭이 입력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500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치 원처럼 보이는 타원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옵셋을 밖으로 한번, 안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2번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장축과 단축이 이렇게 같은 값이면 옵셋을 2번 한다 그래도 타원이라는 유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타원이라는 객체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하느냐, 두 축의 반지름을 살짝 다르게, 하나가 500이면 하나가 501이나 502 정도 되도록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거죠. 510도 괜찮고요. 505 정도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축의 길이가 다르도록, 하지만 미세하게 달라서 원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뒤에 옵셋을 2번, 밖으로 한번, 그리고 다시 안으로 한번, 이렇게 2번 사용을 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폴리선 편집 기능을 사용을 하면 마치 원처럼 보이는 정교한 폴리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타원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원처럼 보이는 폴리선을 경계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경계로 폴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08-4 실무자도 자주 막히는 까다로운 외부 참조 해결법,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